천만 원으로 집을 살 수 있다. 이 말이 처음엔 반신반의였다면 지금쯤은 꽤 구체적인 그림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일부에서는 빈집이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지방 소멸, 고령화, 그리고 수십만 채에 달하는 빈집 현황까지 짚어봤습니다. 2부에서는 더 놀라운 사실도 알게 됐죠. 주인조차 없는 빈집이 존재하고 그 집이 내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점까지요. 그럼 이제 진짜 해볼 차례입니다. 빈집을 내 집으로 만드는 법. 이제부터는 실전입니다. 어디서 매물을 찾아야 할까? 지자체 플랫폼? 빈집 전용 사이트? 아니면 지역 부동산 카페? 현장에 갔을 땐 뭘 봐야 하지? 지붕 상태? 벽 균열? 주변에 병원은 있는지? 등기부등본은 또 어떻게 보나? 그 집, 진짜 그 사람 집 맞나? 집을 사는 데는 복잡한 절차가 있지만 한 번만 알고 나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부에서는 빈집을 내 집으로 만드는 실전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1단계. 매물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검색 경로는 이렇게 3가지입니다. 1. 공공 플랫폼 빈집앱, 빈집은행, 지자체 홈페이지 등 행정안전부나 시군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빈집 리스트가 올라옵니다. 이곳들을 통해 빈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역 커뮤니티 블로그 부동산 카페, 지역 공인중개사나 주민들이 직접 올리는 매물들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을 검색하거나 전화를 통해 매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직접 현장 방문하여 마을이장 및 이웃에게 묻기. 공식 매물로 등록되지 않은 알짜 정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빈집 리스트 중에는 등기 없는 무허가 건물이나 관리 불능 수준의 방치가 심한 집도 섞여 있습니다. 사진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직접 발품을 팔아야 진짜 매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는 바로 직접 가서 확인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집을 꿈꿨다면 이제부터는 집을 고르는 눈을 가져야 할 차례입니다. 2단계 직접 가서 확인하기. 자, 이제 마음에 드는 빈집을 찾았다면 이제부터는 직접 발로 뛰어야 할 시간입니다. 사진으론 멀쩡해 보이던 집도 현장에 가보면 전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1. 외관 상태. 제일 먼저 봐야 할 건 외관 상태입니다. 지붕은 내려앉지 않았는지, 벽에 균열은 없는지, 창문과 출입문이 닫히는지 확인하세요. 이 내부 습기와 곰팡이. 빈집의 가장 큰 문제는 습기입니다. 곰팡이 냄새가 강하거나 벽지와 천장이 들떠 있다면 수리비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3. 수도, 전기, 보일러. 수도와 전기, 보일러가 작동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장기간 방치된 집은 배관이나 전선이 망가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위치와 생활 인프라. 위치도 중요합니다. 근처에 병원이나 마트가 있는지, 버스 한 번은 타고 나갈 수 있는 곳인지 꼭 확인하세요. 5. 마을 분위기와 이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웃입니다. 동네 분위기, 마을 이장님의 반응, 외지인을 어떻게 받아주는지 반드시 체크해 보세요. 정리하면 집만 보지 말고 동네까지 보라는 것. 좋은 빈집은 좋은 동네에 있습니다. 3단계 매물 소유권 확인 등기부등본 보는 법. 빈집을 찾고 현장을 확인했다면 이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그 집이 진짜 그 사람 집이 맞는지, 그리고 그 집이 팔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는 일. 1. 등기부등본은 집의 이력서. 등기부등본은 말 그대로 집의 이력서입니다. 소유자가 누구인지, 담보나 가압류가 걸려 있는지, 매매 가능한 상태인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서죠. 이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나요?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나 정부24 사이트에서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한 통당 700원. 3. 등기부 보는 핵심 3포인트. 등기부를 볼 땐 이 3가지를 꼭 체크하세요. 소유자 정보 실제로 매도인이 맞는지, 갑구 가압류, 압류,
소송 관련 표시, 을구 근저당, 저당권, 담보대출 내역, 갑구의 빨간 줄, 을구의 근저당 3건. 이런 집은 계약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이런 집은 조심하세요. 등기부상 소유자가 공동명의거나 상속 절차가 끝나지 않았거나 법적 분쟁 중인 경우라면 계약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싸게 사기 위해 반드시 들여다봐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4단계 빈집 계약의 함정 실전 계약에서 조심할 5가지. 도시에서 집 계약하던 방식 그대로 시골 빈집 계약에 가져오면 큰일 납니다. 문서보다 말이 먼저고 공인중개사보다 이장님 소개가 더 센 동네니까요. 1. 중개사 없이 직거래가 기본. 빈집 거래는 중개사 없이 직거래가 많습니다. 왜냐? 매도인이 이장님, 친척, 옆집 할머니인 경우가 많거든요. 문제는 이럴 경우 계약서가 아예 없거나 인터넷에서 아무거나 출력해서 쓰기도 합니다. 직거래일수록 표준 매매 계약서 양식을 꼭 챙기세요. 이 등기 이전은 나중에 해준다더니 나중에 등기해줄게요. 이 말 절대 믿지 마세요. 그날 당장 같이 등기소 가는 게 원칙입니다. 잔금 치르고 등기 안 해주고 사라진 사례도 많습니다. 3. 소유자가 진짜 그 사람 맞나? 이 집 우리 아버지 거니까 괜찮아요. 이 말 듣고 계약했다가 등기부에 상속 안 된 채 망자 이름 그대로인 경우도 있어요. 등기부등본에 적힌 소유자 본인하고만 계약해야 합니다. 4. 특약 안 쓰면 집 상태는 운에 맡기는 거. 수도 안 나오고 보일러 터졌는데 계약할 땐 안 그랬잖아요 하면 끝입니다. 기본 설비 이상 없을 시인도 꼭 적으세요. 아니면 다 내 돈입니다. 5. 계약서에 도장만 찍고 끝. 도장만 찍고 복사본도 없이 나왔다. 그건 계약 아닙니다. 계약서 2부, 서로 서명, 주민등록증 확인, 등기부 다시 한번. 이게 기본이에요. 시골은 정이 넘치지만 계약은 감이 아니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5단계 등기 및 내 집 등록 드디어 내 것이 되는 순간.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이 집은 정말 내 집이 될 수 있을까요? 1. 잔금과 동시에 등기 접수. 등기는 잔금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잔금 치렀다고 끝이 아니라 등기소에 접수해야 진짜 내 집이 됩니다. 이 관할 등기소는 어디? 등기는 집이 있는 지역의 관할 등기소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보통은 시청 근처 법원 등기과에 있어요. 3. 등기 이전 시 필요한 서류.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총 5가지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매도인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또는 위임장, 취득세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증. 이건 미리 체크해서 당일 등기소에서 한 번에 끝내는 게 핵심입니다. 4. 세금은 얼마나 드나요? 취득세는 집값의 4% 정도입니다. 1,000만 원짜리 집이라면 약 40만 원, 500만 원 집은 약 20만 원 이하로 나옵니다. 5. 등기 완료 후 확인 방법. 등기가 완료되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내 이름으로 등기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진짜 이 집은 내 집이 된 겁니다. 이렇게 5단계만 차근차근 밟아도 누구나 1,000만 원으로 집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빈집을 싸게 샀다고요? 그 기쁨도 잠시. 리모델링 견적 받아보고 식은땀이 났다는 분 정말 많습니다. 화장실 공사했는데 물이 새요. 지붕 고쳤는데 장마에 또 샜어요. 보일러 터졌어요. 이런 이야기 남 얘기 아닙니다. 오늘은 빈집 리모델링에서 가장 많이 망하는 공사 5가지도 알려드립니다. 이것만 알아도 최소 몇백만 원은 아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빈집에서 제일 먼저 고치고 싶은 곳? 화장실이죠. 근데요, 문제는 방수입니다. 보통 외주 시공하면서 타일만 새 걸로 갈면 되겠지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물이 바닥으로 스며들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하죠. 한 분은 이랬답니다. 처음 공사할 땐 300만 원 들었는데 다시 뜯고 방수부터 새로 하느라 200만 원 더 썼어요. 결국 같은 화장실 공사를 2번 하신 겁니다.
두 번째, 지붕에 금이 가 있길래 위에 시트지만 덧대면 되겠지 하셨던 분. 장마 오니까 빗물이 벽 타고 줄줄 새고 천장은 곰팡이. 그나마 부분 보수에 150만 원이면 됐던 게 결국 슬레이트 전면 철거하고 새로 얹느라 500만 원 가까이 나갔습니다. 세 번째, 이 말 들어보셨죠? 보일러 작동 잘 됩니다. 그런데 실제론 임시로 고쳐놨던 거예요. 배관이 얼어있다가 겨울에 터졌고 보일러 교체에 180만 원이 들었습니다. 보일러는 반드시 전문가 불러서 가동 상태, 배관 누수 내부 파손 여부까지 확인하세요. 네 번째, 겉만 보면 말끔해 보이는 외벽. 근데요, 그 안이 문제입니다. 단열재 없이 시멘트만 덧발랐더니 여름엔 찜통, 겨울엔 얼음집. 심지어 벽 속에 결로 생기고 곰팡이 핀 분도 있었어요. 다시 벽 뜯고 단열재 시공. 비용? 재시공에만 300만 원 이상. 마지막, 집은 있는데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런 집도 정말 많습니다. 전봇대에서 줄만 하나 끌어오면 돼요. 이 말 믿고 계약했다가 한국전력 전기인입공사까지 따로 신청해야 했던 분들. 비용은 수십만 원입니다. 한 달 넘게 전기 없이 사신 분도 계십니다. 빈집은 싸게 살 수 있지만 싸게 고치는 건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공사는 반드시 하고 이 공사는 절대 하지 말자. 이 기준이 있어야 1,000만 원짜리 집이 3천만 원짜리 실수가 되지 않습니다. 1,000만 원으로 집을 사고 직접 고치고 등기까지 마치면 이제 드디어 살아보는 거죠. 오늘은 실제로 빈집에 입주한 분들의 후기를 바탕으로 살아보니 어땠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1도시보다 훨씬 덜 외롭다. 한 입주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에선 아는 사람 한 명 없이 살았는데 여긴 지나가는 이웃이 이름을 물어보더라고요. 시골은 불편하지만 누군가 나를 알아봐주는 따뜻함이 있다는 후기였습니다. 이 편의점까지 차로 20분, 그게 제일 불편해요. 라면 하나 사러 가려면 차를 타야 하잖아요. 배달?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없다고 보면 돼요. 편의시설의 부재는 살아보지 않으면 절대 체감하지 못하는 불편함이었습니다. 삼여름엔 정말 좋았는데 겨울엔, 여름엔 시원하고 새소리 들리고 좋았어요. 그런데 겨울엔 외풍 장난 아닙니다. 보일러 틀어도 이불 덮고 입김 나와요. 시골집 단열과 습도는 도시 아파트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했습니다. 사 혼자 살 땐 너무 외롭고 둘이 살면 진짜 좋더라. 시골 생활은 혼자보다 둘이 낫습니다. 아침에 같이 밥 먹고 마당에서 김치 말리면서 이야기 나누고 그 어떤 빈집도 사람 없는 집만큼은 고칠 수 없다는 말. 많은 분들이 공감했습니다. 오, 힘들었지만 다시 고르라고 해도 전 여기 살 겁니다. 수리할 때는 솔직히 미쳤나 싶었죠. 근데 지금은 이게 제 인생의 쉼표가 된 것 같아요. 그 집을 선택한 건 1,000만 원이 아니라 자기 삶을 다시 설계해보겠다는 용기였다고 말합니다. 빈집을 산다는 건 그냥 집을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삶의 속도를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때로 불편하고 예상보다 많은 수리비와 외로움, 때론 후회도 남깁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얻는 조용한 아침, 반찬 나눠주는 이웃, 텃밭에서 나는 첫 고추 하나에 웃게 되는 순간들. 그런 순간이 1,000만 원 집이 주는 진짜 가치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으로 빈집 시리즈 3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시리즈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련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사는 법을 우리 같이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